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상황.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함께 읽는 책은 의욕상실 극복 중입니다 입니다. 저자 오시마 노부요리 작가님은 연간 8만 건 이상 25년간 심리 상담과 치료를 해오신 아시아 최고의 심리 상담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쓴 이 책을 통해 의욕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욕이 없고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떤 진단을 내리나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렇구나.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자꾸 미루는 그 성격 때문이야. 나약한 정신 때문에 이 모양일 거야. 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 오시마 노부요리 작가님은 자신의 무기력의 원인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나의 무기력은 나의 문제라기보다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이라는 건데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걸 외재화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탓하고 이에 더욱더 행동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오시마 노부요리 작가님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을 컴퓨터에 버그가 생겨서 작동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버그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 버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아낸다면 버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무의미하고 쓸모없게 느껴져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 즉 어떤 것에도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1965년 심리학자 마틴 셀러그만은 개를 대상으로 전기 충격 실험을 했는데요. 두 마리의 개를 A와 B방에 각각 넣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A방은 버튼만 누르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이었고 B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방이었습니다. A방에 들어간 개는 전기가 흐를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피했지만 B방에 들어간 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기를 끌 수 없다는 사실을 학습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전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B방에 있던 개를 A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를 끌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B방에 있던 개는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받아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실험입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은 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사람이 자꾸만 나보고 넌 참 못났어 라고 계속 말하면 나 스스로도 자꾸 못난 자신을 재현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정말 못났구나 라고 믿고 못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넌 참 못났어 라는 말이 곧 언어의 전기 충격이 되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은 정신적인 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한 제이 와이스는 사람이 강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면역 체계에 변화가 생겨서 알레르기 질환이나 암 발병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여기서 나와야겠죠. 인간의 뇌에는 사물을 추리, 판단, 기억, 학습하는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와 희로애락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경세포끼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뇌를 살펴봤더니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양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르아드레날린은 활력과 분노의 호르몬으로 불리는데요. 심장 활동을 촉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인체에 활력을 솟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분노,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긴장감과 흥분감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폭력, 충동,
중독, 폭식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들도 조절해주는 것이 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번아웃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혼자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서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합니다.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요. 직장인은 회사를 무단 결근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것조차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무기력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줘야 합니다.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상담가로서 오시마 노부요리 작가님은 심리상담에서 무기력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외재화 심리요법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외재화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재화는 문제가 자신 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작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외재화 접근법이죠. 이와 정반대의 개념은 직면화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무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왜 안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이죠. 오시마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유쾌한가 불쾌한가 이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버그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이라면 컴퓨터의 이진 코드, 곧 0과 1로 이루어진 명령법처럼 유쾌, 불쾌 코드를 이용하여 무기력을 벗어나자고 합니다. 여기서 유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감각이고 불쾌라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감각을 가리킵니다. 저자의 처방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유쾌, 불쾌 코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는 유쾌하다고 느끼지만 주변을 인식해서 참는 경우가 있고 나는 불쾌하다고 느끼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유쾌, 불쾌 코드를 무시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무기력으로 빠지게 하는 핵심 버그가 바로 만능감입니다. 만능감이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감각을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심리 상태인 것이죠.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그만큼 내 안에 욕심이 크다는 것이고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상실감은 몇 배나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 맛보게 될 쓰라린 상실감과 죄책감이 두려워서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할 뿐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능감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상대방의 단점이 크게 보이면서 불만이 계속 쌓이고 결국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러한 만능감에 빠진 사람은 심리상담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그 방법은 저에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시도도 하기 전부터 안 될 것을 미리 판단해버리죠. 이러한 만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한 행동을 했을 때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박이 자꾸만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확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만능감 버그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만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실천하는 것이죠.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불쾌한 감정은 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화책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을 정했다면 내키는 순간에 만화책을 보면서 유쾌함을 느끼는 것이고 내키지 않았는데 계획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면 그 속에서 불쾌함이 쌓이고 결국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그 퇴치법 두 번째, 실패한 미래에서 교훈을 얻는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무기력에 빠져서 자꾸 해야 할 일을 회피할 때 그 뒤의 일을 계속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 행사가 다음 날로 미뤄졌다고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알리지 않았을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러 미래의 장면들이 차례차례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장면을 다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아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고 그 가장 좋은 미래를 향해 자동으로 몸을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정신적으로 나 자신에게 모든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방법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때 충분히 실패한 미래를 보고 무거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은 뭐든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래도 뭐든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곤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일찍 보았다면 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게 더 필요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유쾌, 불쾌 중 유쾌한 삶을 택하면서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의욕상실로 고생하시거나 무기력 때문에 일의 진도를 낼 수 없는 분들은 이 책 의욕상실 극복 중입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는 책 크리스였습니다.